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찍어볼 종목이 바로 한국전자금융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 영상을 한 10분간 촬영을 할 텐데, 자, 의미 있는 상승이 이 시간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자,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제 링크 오늘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제가 이것도 2시에도 나갔고 아까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요게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갈지,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을 좀 하고 사실은 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료 추천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살짝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국전자금융이라는 놈이 이제 어저께도 시간 외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왜? 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오늘 날아간 종목이 뭐가 있죠? 아침 장 초반부터 날아간 거 RT캐스트, 요거 장 초반에 그냥 상을 찍어버렸죠. 바로 그냥 상을 찍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텍, 요것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로 갔다가 이제 매물을 하루 종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저는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디스플레이텍은 거의 뭐 충전소 대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딱 2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딱 2개 정도, 총 3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단기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전자금융도 그렇지만 오늘 뭐 백광산업 요거 제가 추천을 언제 드렸냐면 아마 이때인가 제가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추천하자마자 한 이틀 만에 20% 수익이 나버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이게 고점이 여기 있어요. 전고를 뚫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걸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차트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 이번에 못 뚫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 뚫을 때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이동평균선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못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은 무너져야 맞는데 여기서 갑자기 힘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하고 올라와주고 이동평균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지금 여기를 뚫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결국은 아따, 이것이 다 내 집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이제부터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특히나 일봉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일봉 딱 보시면요, 이게 딱 그래요. 여기서 들락날락 막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쭉날쭉 했지만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 매물대를 넘어선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갈 때 급등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보시면 요게 딱 이거를 회복할 때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매매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니까 5일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 그냥 이거 계속 가져가시면 백광산업 수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타점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아진산업 어땠을까요? 자, 아진산업도 이 5일선 깨지 않고서 지금 여기서 올 때 이렇게 올라왔어요. 5일선 안 깨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이런 급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기도 어땠어요? 이곳을 다 뚫고 이 위에서 급등락을 보여줬어요. 상승과 하락 이렇게 하더니 이제 5일선을 타면서 이동평균선 힘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면 꽤나 무섭게 갑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백광산업,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대시세장,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 실리콘2입니다. 자, 이 실리콘2가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점으로 많이 와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텔레그램도 보시면 실리콘2도 무료 추천주로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간 싹쓸이 하네요.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2까지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텔레그램에서 다 드렸단 말이에요. 요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 점프나 내일 큰 게 하나 나올 자리예요. 사실은 정말 큰 게 하나가 딱 나올 자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크게 안 갈 거예요. 오늘 잘 마무리할 거고 내일 사실은 타점이고 내일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5일선을 이제 회복하고 5일선을 안 깨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5일선 닿으면 반등하고 다시 닿으면 반등하고 이러다가 5일선하고 멀어지는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요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내일도 볼 수 있고 그러다가 그냥 5일선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일 막 음봉 나오면서 5일선을 깨요. 깨지 않으면 들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점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리니까 여기서 한번 배팅을 해보고 이 배팅은 한 5,500원을 만약에 내일 깨고 내려간다. 그럼 한 5% 정도 손실이 나겠죠. 그럼 그냥 버리시면 돼요. 먹으면 20% 30%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면 한 5% 손절 딱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크게 먹으려는 걸 들어가려다 보니까 손절도 2% 3%가 아니라 5%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만약에 5%가 떨어져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종가에서 5일선을 깨지면 이제 매물이 더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종가 딱 깨졌잖아요. 그래갖고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단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따 물렸네 이런 생각 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그냥 딱 5일선 요 정도 5,500원 손절가 잡고 딱 위로 한 20% 보고 진행해 보시면 돼요. 실리콘2도.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금융 이것은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죠. 뭡니까 이거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랑 협약을 맺은 사실은 이제 우량주지만 정말 차트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예요. 그냥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바닥권이라고 해요. 여기서만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8,000원이에요. 지금 안 보이겠지만 왜냐면 여기 9,000원 있고 7,000원 있으니까 중간 뭐예요? 8,000원이겠죠. 이거 8,000원 밑에서만 사면 8,000원 위로 갈 종목이에요. 그것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진행하세요. 그러면 이게 밑에서 아무리 내려간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바닥에서 8,000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주봉상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보통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게 작년 한 6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도 나올려다 빼버리고 나올려다 빼버리고 또 나올려다 빼버리고 결국은 자리 잡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전날 이 어제의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까지를 소화한 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종목이에요. 아래로 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 장대양봉하고 또 맞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만약에 오늘 여기 정도까지 종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각이 한 2시 50분 정도 되는데 아직 14%니까 약간 아쉽긴 해요. 뭐 내일 더 이게 딱 말아버리면 깔끔하게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건데 말아버리지 못해 결국은 8,0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내일 뭐 점프할 수도 있는데 이게 1, 2, 3 연속으로 나오긴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내일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이렇게 또 말아 올려주고 이런 그림이 또 나와주면 좋은데 시가총액이 좀 높아갖고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깨고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보는 이 오늘 종목은 사실은 이제 상한가가 나와야 맞는 종목이긴 해요. 이거는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사실. 자, 한국전자금융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역대급으로 터지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2천만 주까지 터지면서 이게 말아 올려줘가지고 딱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8,000원에서 양꼬리 음봉 좀 달아주고 이렇게 좀 되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래도 이제 장 끝날 때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2시 50분에도 아직 시세를 못 냈으니까 약간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 못 내면 좀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내일을 위해서 이제 단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매물을 던져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단기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안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음 날에 또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이 시세라는 게 한번 쫙 나오면서 이제 수급을 먹고 들어가면 정말 사실 3분 만에도 사실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던 건 백강산업, 실리콘트, 한국전자금융인데 자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찍을 동안도 이 한국전자금융이란 종목이 아직은 뭐 시세를 크게 보여주진 않네요. 하지만 지금 바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거래량 죽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래량들이 완전 죽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가격을 6,300원, 6,400원 이후에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뭐 더 이렇게 올라갈 차트가 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좋은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하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참 좋은 흐름 차라리 오늘 눌려주면 내일은 정말 오늘의 상한가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자, 어떤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신고가를 뚫는 종목이 있는 거고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걸 잡을 때도 있는 거고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를 매매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외주를 조금씩 매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삼화전기 한번 볼까요? 이놈도 참 오늘 저는 삼화 시리즈도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과 시가총액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런 주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알고 들어가는 단기 매매자가 돼야 돼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사실은 정말 이 주식 시장을 다 알아야지 아니면 결국은 운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운에 투자하면 안 돼요. 운 좋을 때 맞지만 운 나쁘면 다 날리는 그런 매매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패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